커넥트 오늘과 내일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최근 일어난 글로벌 이슈를 점검하면서 주식시장에 활용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미국 시장 고용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비교적 견조해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국내 증시 그리고 해외 증시, 글로벌 증시 한번 진단해 주시죠. 지금 9월이 시작되고 있는데 사실 US와 논 US 간의 이 데커플링이 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가는데 뭐 한국을 포함한 기타 증시들은 부진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지난 3일 발표된 미국의 8월 고용지표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근데 이 부진한 게 오히려 이제 증시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테이퍼링이 좀 늦어질 수 있다는 심리를 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노동절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가 쉬운 부분들은 있지만 아마 기장하고 나면 단기적으로는 좀 증시가 올라가는데 영향을 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연말까지 뭐 연준의 테이퍼링과 관련된 어떤 생각들의 변화들이 좀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어떤 지표 부진으로 좀 해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미국 증시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의문점이 드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심리 지표가 부진하면서 실물 지표로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은 기업이익에 예상치 하회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이외에도 다른 국가들의 심리 지표가 부진한 흐름들, 그리고 이제 풋골 레티오라는 비율이 있습니다. 보통 콜옵션이 좀 많아지게 된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보통 하락의 시그널을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미국 증시가 3대 지수가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나스닥만 강하고 다른 지수는 좀 약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미국 증시가 좀 올라는 가고 있지만 좀 불안한 마음들도 한편에 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안 그래도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이 오랜만에 개장을 하는데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미국 시장 그럼 9월에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네, 사실 경기, 이익, 수급, 밸류에이션 정책이 5가지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사실 모멘텀이 될 만한 요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이 보시는 지표가 경기와 기업이익인데 일단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대부분 감소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사실 증시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없는 상황이죠. 사실 수급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사실 증시를 견인했던 가장 큰 원동력이 사실 수급이었습니다. 근데 시중 유동성을 가늠할 수 있는 미국의 M2 증가율이 전년 동월 대비로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2월을 고점으로 해서 이제 6월까지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급이라는 해석을 기존에는 이제 증시를 견인하는 요인이라고 보셔도 됐지만 이제부터는 좀 하방 정책성을 높이는 역할로 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수급이라는 부분들 놓고 온다고 하면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좀 증시가 올라가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이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9월 증시 좀 안 좋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불확실성을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이 결국 9월 안에 대부분 끝나기 때문에 아마 4분기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9월 증시는 좀 비중을 확대하는 좋은 기회로 작용하는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안타깝게도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수석연구위원님, 9월 달에 미국하고 우리 한국 증시에서 꼭 찾아봐야 될 이벤트 한번 소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이벤트로 인해서 과연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종합 진단해 주시죠. 네, 9월은 정책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의 디폴트 우려도 있고 또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는 이벤트도 있고요. 또 연준 의장을 지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증시 입장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당연히 이 인프라 투자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어떤 장비들이 대부분 철수를 하고 그 빈 공간들을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좀 채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인프라 투자 법안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 결국 차세대 통신, 5G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5G 관련해서는 장비 부분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도 당연히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 인프라 투자 법안이 하원에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미국을 중심으로 좀 투자에 대한 어떤 압축과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5G 쪽도 좀 계속해서 살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9월에 또 우리 시장과 미국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 짤막하게만 더 말씀을 해주실까요? 저는 이제 남은 연말까지 성장주를 좀 봐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어요. 예. 네, 결국에는 펀더멘탈이 아닌 정책 장세를 바탕으로 좀 증시의 레벨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그렇다고 하면 결국 성장주 내에서도 IT, 헬스케어, 신재생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현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수혜를 가장 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을 높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미국은 경기 순환 국면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3월 이후로 경기 호황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과거 미국의 위기가 여러 차례가 있었지만 보통 그 국면 이후에 경기 호황 국면에서는 IT, 헬스케어,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이런 경기 소비재 쪽의 성과가 상당히 좋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염두에 두고 본다고 하더라도 연말까지는 성장주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들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성장주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까지 또 연말까지에 대한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짧아서 많이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